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CMO의 TJ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오늘 살펴볼 회사는 맥케슨이죠. 제약유통산업에서 PBM이 계속 공세를 퍼부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했던 회사, 이 회사가 바로 맥케슨이었죠. 아마 지난주에 이미 맥케슨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회사를 분석하시고 주식을 매수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맥케슨을 매수한 지가 거의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맥케슨 주가를 봤을 때 주가가 600불 초반대였어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만 오면 600불 밑에서 사야지 하고 있다가 결국은 701불에서 샀어요. 700불 넘어서. 근데 그때도 사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800불을 보고 있는데 아마 지난 영상에서 맥케슨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맥케슨 주가 차트 분명히 보시고 뭐가 이렇게 주식이 비싸 벌써 720불, 30불 좀 더 기다려야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오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상승하다 보면 조정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니까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맥케슨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 조금만 발만 들여놓으시고 나중에 조정이 오면 그때 좀 물량을 늘려가시고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맥케슨 회사 연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케슨이라는 회사는 엄청 오래된 회사예요. 200년 가까이. 여기 보시면 1833년, 설립 연도가 1833년이에요. 1833년이면 우리나라의 순조임금 시절인데 이미 그때 미국에서는 제약 유통을 하는 회사가 나타났다. 초창기에 맥케슨은 주로 수입 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사였는데 1950년대 들어서 맥케슨이 미국 최대 의약품 유통회사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통사들이 그렇듯이 맥케슨 역시도 제약 유통 하나만 가지고 그때 성에 안 찼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해요. 품목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맥케슨이 포러모스트라는 낙농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요. 이 낙농회사를 인수해서 유제품 유통을 시작으로 식품, 화학, 소비재, 와인 등으로 품목을 계속 늘려가는데 성공했느냐? 결국은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심지어 제약 유통, 본업의 경쟁력마저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 나머지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제약 유통, 본업 하나에만 올인을 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아까 봤던 여기 포로모스트 낙농회사 하나 인수했었다 그랬잖아요. 이 낙농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맥케슨이 그 당시부터 냉장물류,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 콜드체인 시스템이 지금 특수의약품 유통에서 키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비록 과거에 사업 다각화에서 실패는 했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그 경쟁력이 지금 와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1990년대 들어서 제약 유통에 본업에 포커스하기 시작하고 그때 HBOC라는 헬스케어 IT 업체 하나를 인수해요. 그리고 이 업체의 IT 시스템이 미국 정부의 의료 IT 시스템 쪽에 적용이 되면서 맥케슨이 이제는 헬스케어 IT 부분에서도 강자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제약유통산업에서 PBM의 공세가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고 맥케슨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양형 네트워크 회사 하나를 인수해요. US oncollogy 네트워크라는 이 회사. 그리고 이 회사 인수가 이 맥케슨 입장에서는 거의 신의 한 수였다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었었죠. 아무튼 특수의약품 영역에서 제약사 상대로 그 바게닝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 인수했던 이 네트워크가 이제는 맥케슨의 핵심 사업이 돼버렸죠.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의사들한테 당신은 진료만 해라. 나머지 환자 관리, 재고 관리, IT 관리, 무슨 관리, 데이터 관리 등등등등 이거는 모두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대신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결국은 헬스케어 영역에서 플랫폼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맥케슨은 매출 기준으로 미국 10위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더 크다고. 맥케슨이 2000년대 PBM의 공세를 종양학 네트워크를 인수하면서 잘 이겨냈고 그 종양학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특수의약품 시장에서 제2의 성장률을 맞이하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안과 쪽 그리고 면역치료제 쪽 이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쪽 영역에서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봤던 자료죠. 맥케슨이 처음에 만들었던 종양학 네트워크 그리고 최근 들어서 투자하고 있는 이 면역 쪽하고
안과 쪽. 그 이유가 시장 사이즈가 크니까. 종양학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면역질환 쪽. 마지막으로 안과 쪽은 고령화, 노령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 특수의약품 관련해서 앞으로도 맥케슨의 매출 성장세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방향을 보면. 자, 그래서 맥케슨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크게 5개로 구분이 돼요. 의약품, 도매유통, 헬스케어, 그 다음에 특수의약품 및 의사 네트워크, 여기 의료기기 및 소모품, 국제유통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4번은 맥케슨의 주력 사업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근에 분사를 시켰고, 이 국제유통 쪽은 그동안에 인수했던 회사들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맥케슨이 최근 핵심 사업 부분 말고는 전부 다 정리를 했고, 남은 부분은 요 3개, 요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가지도 잘 살펴보면 일본은 원래 맥케슨의 본연의 사업이었죠. 그리고 이쪽은 PBM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키워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IT 쪽, 이쪽 사업이 커지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다 연동이 돼 있는, 연관이 돼 있는 사업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맥케슨의 경쟁 우위를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맥케슨이 유통업자잖아요. 유통사업자 본연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의료진 네트워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IT 및 자동화 시스템 부분, 이 부분이 커지게 됐고, 이런 경쟁 우위를 발판으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거나 그런 일은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맥케슨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주가 관리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어요.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회사죠. 최근 재무 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매출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순이익 부분. 2023년도 이후로 순이익이 급성장했죠.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2020년 같은 경우에 0.4%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대략 한 수익률이 1% 정도. 그래서 2020년 대비 수익률이 대략 한 2.5배 정도 좋아졌다. 그 이유가 결국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특수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했다. 그리고 의료 네트워크 사업이 확장됐다. 세 번째, 불필요한 사업은 다 정리하면서 순이익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수도 있는데, 이때 2021년도에 순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근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 의료, 제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다 순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관련해서 굉장히 큰 소송이 있었고, 이때 손해배상금만 회사들이 무지막지하게 냈었어요. 그래서 약을 만들고 약을 유통하고 약을 팔고 처방하고, 처방된 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연루가 돼서 이 당시에 흑자 내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적자. 그리고 심지어는 부도난 회사도 몇 개 나왔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이 만약에 맥케슨 회사 하나만의 문제였다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당시에 산업 자체에 모든 회사들이 다 영향을 받았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보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수익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수익성도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맥케슨의 주가 한번 볼게요. 주가. 차트를 보면 2020년 이후로 계속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몇 개 있잖아요. 그동안에 언급했었던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가격을 확인했을 때가 가장 싼 회사. 이 맥케슨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 오면 사야지, 조정 오면 사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불 위로 올라가 있고 200불 위로 올라가 있고, 저도 아까 그랬었잖아요. 600불 때 봤는데 결국은 700불에 샀다고. 그리고 지금은 800불을 넘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 일부라도 빨리 발을 담가놔야 되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 자리 하나를 좀 찾아보면 일봉을 좀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갭이라는 건데, 그 전날 종가하고 그 다음날 시가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갭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아무리 상승하는 차트라고 해도
갭을 매꾸로 꼭 한 번은 내려와요.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맥케슨을 매수할 생각이신 분들은 이 갭을 채우러 그 주가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조금 담아놓고 이 갭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갭이 701불인가 702불인가 그래요. 제가 그 처음 샀던 그 자리.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멸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이 갭을 채우러 그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 저는 추멸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담고 계속 들고 갈 생각인데 갭을 채우러 주가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오늘은 맥케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까 언급했었던 갭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참고하고 좋아하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갭이에요. 근데 이 갭이라는 게 그 원리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서 영상을 수십 개로 설명을 해도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법에 대해서만 영상을 하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PBM 회사를 이제 살펴볼 건데 PBM 회사들이 크게 약국을 하다가 PBM 쪽으로 확장해가는 케이스 또는 보험사를 하다가 PBM 쪽으로 확장해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약국 쪽, 리테일 쪽에서 PBM 쪽으로 확장해갔던 그런 회사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